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의 취업 스피치, 저는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2018년도 하반기 취업 시장에 관련된 리뷰를 좀 하고요. 2019년도 상반기 취업 전략은 또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2018년도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A, B, C, D, E라고 하는 알파벳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먼저 A입니다. A는 AI가 드디어 우리 취업 시장에도 조금씩 더욱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절 여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 이름 틀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이미 들어갔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면접 쪽으로 들어와서 과연 얼마만큼 AI가 평가하는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는 올해 이제 데이터가 더 많이 쌓였을 테니까 내년에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소개서 상에 있어서 정말 회사명 틀리시면 안 될 것 같고, 표절이라고 하는 여부는 좀 이제 각 기업마다 보는 관점이 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이 부분은 제가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각 그 기업 채용 설명할 때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AI가 우리 취업 시장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B는 블라인드 채용이죠. 뭐 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기업 쪽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다 가린다라기보단, 그리고 실제 또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업에서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학교라든지 뭐 여러분들의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공기업처럼 굳이 이렇게 뭐 내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은 안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경력과 경험 위주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내가 다니는 학교가 소위 수능 점수나 뭐 아니면은 뭐 대학교 순위에서 좀 약간 밑에 있는 곳이라든지 경쟁력이 별로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하는 곳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높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 각각의 기업을 좀 지원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C는 이제 제일 중요하죠. 직무 역량이라고 하니까 직무 역량은 크게 세 가지예요. 지식과 기술, 뭐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앞에 봤던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면서도 지식, 경험, 태도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C, 캐패서티라고 해서 제가 직무 역량으로 적어놓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트렌드고,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서 상에서도 면접에서도 물어보는 것이 너는 어떤 지식 갖고 있니? 너는 어떤 기술, 경험 가지고 있니? 너는 어떤 태도,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이 부분이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거리, 작성할 수 있는 거리가 꼭 있어야만 될 겁니다. D는 어려워지죠. difficult라고 해봤어요. 즉 예전에 있어서의 인적성 시험은 사실 서류 전형 합격하고 나서 인적성 합격 이제 보러 오라라고 하는 그런 뭐 어떤 연락을 받으면 사실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됐었는데, 워낙에 요즘은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인적성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겨울방학 때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콘텐츠 만들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취업 전략을 수립하신다고 한다면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은 꼭 이 인적성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기보다는 사실 NCS 채용이라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을 정하셔서 거기에 맞는 적성 공부와 아니면 NCS 준비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 2는 조금 슬픈 현실이긴 해요. 엔들리스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찌됐건 제조업 근간의 회사이기 때문에 인문상경이신 분들보다는 이공계이신 분들이 훨씬 더 취업의 문이, 기회가 더 넓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뭐 전화기라고 하죠. 일명 공학도이신 분들은 취업은 무조건 되세요. 다만 이제 내가 소위 얼마짜리 회사를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타겟팅을 미리 해놓으시고 그 기업에 맞는 퀄리피케이션을 준비하신 다음에 차분차분히 자소서도 미리 좀 작성해 놓으시고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문상경이신 분들은 어찌됐건 영업 관리 쪽에 있어서의 채용 그 기회가 가장 넓기 때문에 그쪽은 베이스로 깔고 가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인사나 마케팅이나 뭐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전략
전략을 군데군데 껴놓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대한민국 산업 특성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공계이신 분들은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회사를 갈 건지 빨리 정해주시고, 인문상경이신 분들은 일단 영업관리 쪽에 있어서의 직무는 일단 베이스로 깔아두시고 내가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좀 찾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콘텐츠는 2018년에 제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이 있잖아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쫙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이 합격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이게 그 친구들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와서 이 친구는 뭘 잘했다 뭘 못했다라기보다 아무래도 좀 다수를 여러분들 그 다수를 향한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전 이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준비된 스펙이란 거죠. 소위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갔다? 뭐 필요 없더라? 뭐 이것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대답들이 맞을 수는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좀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직자를 만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취업한 여러분들의 선배나 동기를 만나실 때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의 의견이 100% 맞는다는 건 아니죠. 그분은 그렇게 해서 갔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 어떤 분들이 가냐면 준비된 분들이 가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기업을 정하시고 직무를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무엇인지를 갖추셔야 돼요. 스펙 없으면 못 갑니다. 소위 아무것도 없으면 절대 못 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고 경험, 기술이 무엇이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지 절대 스펙 없이 가신 분은 제 주위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 경우는 있겠죠. 말을 조금 못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정말 못 썼는데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사실 스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낼 거리, 말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거 특히나 공기업 가는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 정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임원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회사 생활도 내가 되게 뛰어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뽑는다라기보다는 우리들은 어찌됐건 거의 들어가면 오퍼레이터들이거든요. 즉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뽑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친구한테 내가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업무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같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착한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닐 때 별로 안 착해요. 소위 얘기해서 4가지가 별로 없어.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면접장 가서 쇼를 해야 되는데 쇼를 굉장히 잘하시거나 아니면은 잘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선한 마음과 인성 이 부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이긴 한데요. 이번 하반기 때 특히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좀 아마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좌절은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18년도 하반기에 했던 친구들 중에 절반 이상은 18년도 상반기에 떨어졌던 친구들이에요. 빨리 좀 아프시겠지만 털고 일어나셔서 상반기 때 가실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아셨죠? 꼭 준비된 친구들은 가요. 제가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던 친구들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업은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그게 있어요. 궁합이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를 잘 하셨고 특히나 면접장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였는지를 빨리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면 되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1대1로 좀 전략을 수립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강점을 갖고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탈락하시고 잘 못 쓰시는 분들은요, 일단 쓰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걸 좀 많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파악할 땐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다른 지원자들은 어떠한 구조로 내용을 썼는지 구조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항목에 어떠한 소재를 썼는지 소재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성이죠. 인적성과 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일정량 시간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스터디 구성원들을 좀 조직을 해서 뭐 그런 문제풀이법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딱 풀고 딱 헤어지는, 그렇게 해서 나 혼자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의지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같이 모아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문제 딱 풀고 헤어질 수 있는 스터디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면접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면 보실수록 면접은 면접력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도 채용은 어디에선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지원하셔서 실제 기업에서의 면접 보시라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스터디원을 좀 구성을 하셔서 토론 면접, PT 면접,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성 역량 면접들을 매일매일 점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송 콘텐츠, 그 한국직업방송의 면사포라고 하는 방송 콘텐츠를 활용해서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가 면접자라면 저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연습하셔도 면접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취준생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취업은 빨리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퇴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본인의 어떤 그 목표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깊이 있는 고민을 잘 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그런데, 그래서 특히 이번 하반기 때 실패하신 분들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고 나에게 경쟁력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2018년도를 좀 리뷰를 해봤고요. 2019년도에 어떻게 준비해라 라고 하는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번 강의 때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